네, 자, 검찰이시고요. 5분 발표는 아동수당 미지급편 그리고 경험과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5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위 사례에서 공무원이 지침이 개정된 것을 몰랐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책임감을 A 위원회의 권고대로 민원인께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사과 및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적극성을 유추하였습니다. 책임감이란 맡은 업무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유지하여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공직 가치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고 책임성을 떠올렸습니다. 검찰 공직자는 수사 개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책임감 있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도 책임감을 가진 제도가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현행 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단순 과실범이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때 그 가족들은 피의자의 구속으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공직자가 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책임감 있게 임하겠습니다. 책임성과 관련한 저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원인 응대 봉사 활동을 할 때 보통 법률 상담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고 상담 후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갖추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업무가 아님에도 혹시 민원인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나 법원, 검찰청 위치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 등을 숙지해서 알려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민원인 분들께서는 덕분에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맡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유추한 공직 가치는 적극성입니다. 적극성이란 능동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성을 가진 공직자는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여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공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도 적극성과 관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읍지청의 지정고소인 제도 활용 사례입니다. 죽은 남편의 시동생이 지적장애인인 성수를 속이고 사망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처벌 불허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자는 진술서의 내용도 사명이 갖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친고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정고소인 제도를 활용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고, 이 사건은 2023년 2월 공판 업무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된 사례가 흔치 않았던 제도를 오직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는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적극 행정의 자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제가 시 지자체의 공직자라면 이러한 적극성을 바탕으로 민원인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한 후 아동수당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 혹시 이전에도 이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한 국민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민원 처리 여부 조사하는 것을 상권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미지급 민원인이 있으시다면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에 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가 된다면 책임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자라면 지급을 하시겠다.
이게 문제 보시면 지급을 뭐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초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네. 초급 지급할 수 없는 근거가 없더라도 지급을 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급 지급 근거가 없긴 하지만 긴급 복지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사용해서 우선 지급을 하되 아니, 뭐 관련 다른 얘기를 하는 규정, 게 아니라 네, 왜 다른 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네, 뭐 본인 담당자라면 근거 없어도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 뭐 근거 규정 만드는 데다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더 좋은 방향, 아동수당이 네, 있는데 담당하는 데는 아마 보건복지부일 가능성이 높죠. 네, 뭐 지급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못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건의드릴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정과 지침을 만드는 데는 아마 보건복지부일 테니까요, 주무가. 네, 뭐라고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러한 A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데, 아니, 그 전 얘기예요. 지금 권고 얘기가 아니고요. 네, 좀 제시문을 잘 안 보셨네요. 본인 담당자라면 이것도 안 되니까 지금 아마 권익위에다가 고충 제기한 거잖아요. 네, 고충 제기하기 전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근거 규정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죄송합니다. 당시에 공무원님은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여쭤본 겁니다.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어떤 거를 건의를 해야 될지를 물어봤어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네, 또 이런 소급 규정이 지급 규정이 없는데 저희들이 뭐 과실이기는 하나 예, 지급을 해야 될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급하고 싶어도 근거 규정이 없다. 네. 관련된 규정을 좀 해당되는 규정을 좀 개정을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 요청을 좀 드리겠다 그런 어,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뭐 알겠습니다. 자, 뭐 본인이 만약에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를 받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런 고충면이 생기기 전에 뭐 예방책도 재발방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재발방지책 이런 고충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저는 우선 담당 공무원의 그 관련 법 개정에 관한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다. 네,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규정은 늘 개정이 되고요. 예, 형사법 개정되면은 뭐 교육을 받아가지고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담당이시면 규정 개정되는 거는 늘 살펴봐야 될 일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경험과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검찰 지원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네, 검찰직 지원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과 입학하게 되었고, 한 학부 수업의 과제로 약자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하던 중,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의 눈에 들어온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던 중 검찰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와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 등이 미비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서비스 지원적인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국가의 법률 서비스 지원자로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고,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약자에 대한 보호와 안전보장 등 사회 정의라는 신념을 검찰에서 실현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갑자기 무슨 교수님 논문 발제문 들은 것 같아요. 뭐, 성폭력 장애인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달 장애인 피해자분께서 그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국선 변호 선정 제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런 게 계기가 됐다. 네, 네, 뭐 검찰 업무는 뭐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업무를 검찰에 오시면 뭐 하고 싶거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선 제가 사회복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동 범죄를 예로 들면 현재 검찰에서는 성폭력 피해 아동 중복 진술 방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심리 행동 발달적 특성에 따라 그 조사의 일시나 장소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의 전공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아동학대 관리 회의의 활성화로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의 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저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아동 범죄 부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뭐 아동학대 쪽에 관심이 많으시다. 뭐 쉽게 말하자면 네, 뭐 아동 범죄의 특징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 범죄의 특징은 보통 피해 아동이 어, 자신이 아픔을 당했지만 그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조력인 제도를 활용해서 아이에게 쉽게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한 아동 범죄 특징은 진술 위주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DNA나 그러한 증거를 유심히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경험 노력한 것 중에 검찰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검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팀워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조직에 융화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팀 그러니까 업무를 뭘 해서요? 그 무슨 아르바이트랑 아르바이트를 학생, 학생회하고 뭐 뭘 하셨길래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 곳에서 4년 동안 했었고, 학생회는 홍보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뭐 또 그 어떤 것 때문에 조직의 아니 그러니까 뭐 알바는 누구나 하시고 학생할 때도 누구나 하시는데 뭐 했다고 팀워크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자연히 길러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평가를 하죠. 네. 뭐 했으면 뭐 다 제가 길러집니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손님을 응대하는 법이나 커피 머신을 작동하는 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께 좀 꾸중을 많이 듣곤 했었는데, 음, 그, 왜 꾸중을 하실까 다시 생각해 보았고, 저의 미숙한 업무 능력 때문인 것을 깨달아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고, 나중에는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혼자 마감 정리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네, 성장하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학생의 팀워크 경험을 좀 들어볼게요. 그냥 예, 뭐 본인 뭐 개인사를 다 뭐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팀워크를 뭐 배웠다고 하시니 뭐 배운 사례나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학생회 홍보부 일을 할 때 코로나로 신입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에 많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SNS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냥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올리자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저희 임원 다른 학우분들께서 그런 카드 뉴스만 올리는 거는 이제 학교의 실생활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리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건의를 해줬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저 혼자 생각하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팀워크를 통해서 네,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려 가지고요. 뭐 검찰 업무 정책 사업 뭐 찾아보고 관심 있게 있는 것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저는 AI 수사관 제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최근 뭐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이나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신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그런 수사 기법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어, 올해 말에 도입 예정인 AI 수사관 제도가 이러한 범죄에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AI 수사관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검찰 영화도 보시고 뭐 책도 보시고 그런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수사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허 수사나 공안 수사 같은 경우,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게 검찰 영감에 나온 거예요? 검찰, 네, 그래서요? 수사 자문관 제도가 그 특히 검찰에서는 증거 관계나 이제 법리가 복잡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건에 이제 자문관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검찰 수사에 그런 적정성을 좀 제고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또한 검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기관이자 준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수사자문관 제도가 좋은 정책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관심 있게 본 뭐 사건 같은 게 좀 있어요, 최근에? 저는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게 수사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왜요? 그리고 아, 그, 그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에 이제 중상해죄를 적용해서 경찰에서 이제 송치를 했었는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그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DNA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꼼꼼히 유심히 봐야겠다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정도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22분이나 했으니까. 자, 소감은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법과 나왔으니까 뭐, 아동이고 복지고 뭐, 이런 걸로 끌고 들어가시는 건 알겠는데, 뭐, 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수사관님이 들으시면 좀 자꾸 이렇게, 좀 핵심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겉절이로 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것도 지금 팩트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언론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네, 그죠? 이것도 좀 내용 네. 잘 보시고요. 이거는 뭐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드린 게 있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관심 있게 보면 면밀하게 조금 사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예. 음? 뭐 검찰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바깥에서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언론 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그죠? 예, 조항을 바꾼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까지 드릴 건 아닌데 다음에 음, 아무튼 뭐 성폭력 장애인 사건은 좀 아주 옛날 사건들을 가지고 좀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저 좀 최근 사건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더욱 노력할 때 법 얘기를 좀 하시지. 법 얘기들을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아, 앞에 분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법 얘기를 하셔야지. 사건 얘기를 하시고. 응? 아니 뭐 쓰는 거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이건 그러니까 메인은 아니잖아요. 서브잖아요. 응? 뭐 이런 거에서 팀워크를 느꼈다고 말하는 거는 좀 서로 간에 시간 아까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그 복지 쪽 이해가 있으니,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검찰의 사회적 기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중간에 껴서 좀 하시고, 뭐 그렇게 좀 했으면 네. 좋겠어요. 뭐, 여성 아동 범죄부 하면 말할 거리가 참 제한적이에요. 쓰기는 쉬운데, 제가 볼 땐. 뭐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용하는 사건들은 좀 극악한 사건들이고요.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다음이라 조금 좀 최근에 있는 관련된 뭐 선거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인용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돌려차기 하나인데 이것도 좀 예민한 문제예요.
아이, 그래서 조금 최근 뭐 좀 범죄 동향이나 뭐 예컨대 뭐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문제가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 그루밍 범죄나 이런 얘기를 한 번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도 본인은 아까 온라인 그루밍 범죄라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네. 어떻게 아동 쪽 하신다는 분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얘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얼마나 그게 큰 변화인데 일종 함정 수사로 허용한 사례잖아요. 그거 네. 법 통과하느라고 1년 넘게 걸렸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성 아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그죠? 네. 그러니까 최근 거를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점이 좀, 자꾸 이렇게 좀 걸려서 드리는 말이에요. 아, 그리고 이렇게 사감을 자꾸 넣지 말고요. 내가 뭐 이런 거 하니까 뭐 이런 게 또 아까 앞에 분들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감을 넣어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서 좀 드라이하게 조금 최근 것도, 그죠? 뭐 오만 얘기 네. 할 게 많은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 영감오셨으면 통계 보셔가지고 좀 아동 여성 범죄 추이나 동향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영감에. 물론 조금 네.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긴 합니다만. 최근 앞에 인트로덕션에 최근 범죄별로 동향이나 추이 트렌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놀라웠게도. 네. 그러니까 딴 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는데 희한하게 아동 여성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안 찾으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물론 뭐 위협받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 부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좀 보완을 좀 해보시죠. 그런 면에서 굳이 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좀 가성비가 참 안 나온다. 이것도 가성비가 없고요. 예, 아무튼 예, 이것도 뭐 좀 가성비가 좀 아닌 것 같고 뭐 등등등 뭐 조금 뭐 본인에 관련해서 듣거나 이런 얘기 뭐 유일하게 든 게 복지 전공했다 뭐 요 얘기 하나 들은 거 말고는 좀 이거를 써먹는 거나 이렇게 좀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내가 좀 범죄라는 건 현재를 다루는 거죠 과거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네. 그만큼 좀 예민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예, 그루밍 관련된 것도 좀 보시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아동 포르노 관련된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거를 뉴스에서 공론화하지 않지만 그런 논란들도 좀 있고 뭐 등등등 뭐좀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좀 없어서 아무튼 조금 업데이트를 조금 하시면 좋겠다. 법원 발표는 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앞에서도 많이 똑같은 얘기 똑같이 드린 게 있어서, 그죠? 네. 뭐 저기 앞에도 말씀드렸지, 이거는, 이 상황은 상황과제 모임, 실습했던 첫 번째 문제, 청년 취업 지원금 편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규정이 없으니 당장은 지급하기 어렵지만, 뭐, 확인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도와 지침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구멍이 났으니까. 네.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지침 개정을 건의한다는 거랑 똑같은 구조의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문제를 좀 안 보시고, 내용을, 좀 예민하게 안 보시다 보니 이제 이런 질문 오면 반드시 이런 거 나오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이 내용 네가 담당자라면 어떡하려는 질문을 해요. 어저께도 제가 똑같은 분한테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린 게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예, 제페토는 뭐 이제 좀 저기 그 메타버스 이런 거는 좀 약간 철진한 그냥 예, 시장에서는 사라진 개념이라서 그럼 가상 공간에서의 뭐 성폭력 관련된 부분이죠. 사이버. 예, 그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페이크 영상들이 그러다 보니 예, 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과연 포르노 예, 범죄로 그걸 의율할 수 있는가. 예.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의 그루밍에 관련된 문제 뭐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있어요. 이 바닥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뚜껑 먹은님. 자, 아무튼 조금 확인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질문. 저 그럼 혹시 저는 이제 피해자 지원 쪽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피해자 지원도 실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웬만하면 가지 마시라고 이유는 말씀 충분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가한일 하고 싶다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다고. 네. 어?
됐죠? 그냥 이해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쓰는 용도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정색하고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뭐 여러 가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라 뭐 또 늘 새로 하는 것처럼 말씀드릴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기 희망 분야에 관련돼서 희망 수사 분야에 관련돼서는 좀 업데이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얘기들을 좀 어떻게든 최신의 네, 얘기들을 좀 끌고 들어와서 예, 그래도 내가 뭐 최신 분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른 분야 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최신 거 많이 찾고 예, 뭐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대로 여기 쪽이 그쪽이 안 해서 같은 조에서 비교되면 되게 비교 당하겠어요. 딱 보니까 누가 네, 봐도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성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좀 뭐 이 분야에도 이게 최신 게 있으니 좀 이런 거는 좀 업데이트를 좀 예, 보강을 좀 하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잘못 답변한 건 없는데 이건 상대평가니까 서로 알잖아요. 네, 면접 성적 좋으시면야 뭐 이 정도에서 미흡은 안 받을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참고로. 예? 성적이 좋으시면 이런 거 갖고 네, 뭐 미흡받고 떨어질 건 아니니까. 뭐 제 생각엔 뭐 이런 정도 수준 하시면 9명 중에 한 6, 7등 정도는 해요. 9등이 아니면 미흡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질문 없으시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마지막 확인 겸 저기 콜라님은 없으신 거죠? 잡지도 안 보내시고 그냥 잘못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없는 걸로. 자,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어요. 9시 비슷하게 끝났네요. 원래는 좀 9시 정도부터 뭐 약간 미니 강의 같은 거를 좀 5분 발표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뭐 할까 싶었는데 시간도 늦고요. 밥도 못 먹고 네, 새로운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은데 오늘 뭐 새로운 얘기 드린 거는 많지 않고 그냥 했던 얘기 좀 반복한 게 좀 있어서 예, 뒷방 늙은이 잔소리만 하다가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예, 아무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면접 준비할 때. 자,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뭐 누구 좀 있으실까요? 질문 아마 여러분들께 쭉 계속 지켜보신 분들은 좀 느낌을 오실 거야. 면접위원이 보면 아 저런 삘이 나누겠구나. 제가 이제 성의라는 말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업무 이해와 성의. 예. 뭐 하는지는 알고 오는지 알아봤는지 그리고 성의 있는지 뭐 잘 몰라도 뭐 열심히 뭔가 좀 알려고 했는지 뭐 그런 류의 성의. 그 두 가지 관점 뷰포인트로 보면 좀 분별이 돼요. 그죠? 줄 세우기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쫙 이렇게. 그죠? 뭐 경력이 많고 적고 뭐 성적이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그냥 딱 면접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변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변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제 역할은 뭐 월북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목덜미 끌고 이제 내려오는 거랑 북방 한계선 그쳐 까짝까짝 거리시면 예, 거기 아니라고 예, 이게 뭐 강제로 좀 끌고 내려오는데 좀 예, 강제력을 좀 발휘하다 보니 좀 터프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예, 우쭈쭈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제 우쭈쭈 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분들이 계셔서 꼭 뭐 미흡받는다 그런 건 아니어도 리스크를 줄이자고 하는 거니까요. 뭐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예, 검사님 보조하는 놈으로 알고 있는데 상사님 도와줬던 경험, 네, 뭐 그런 것도 좋죠. 예, 뭐 뭐든지 간에. 그래서 너무 좀 그 스테reo타입화된 게 좀 많아서 조금 뭐 면접인이 뭐 비슷한 얘기를 메들리로 들으시면 예, 아 진짜 지원동기에서 보이스피싱 좀 없애버리고 싶고 뭐 그냥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저 같으면. 네, 아무튼 5분 발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좀 제시자료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좀 비벼서 좀 얘기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시고 그런 게 다 성의에 들어가요. 성의에. 예. 그래서 제시자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랑 경험 과제는 뭐 다들 준비들 하셨으니까 좀뭐 그냥 기본 답변 위주로 그냥 엇나가지만 않으시면 되고요.
상원 과제는 기본적으로 방어하는 거니까 제시문 똑바로 보시고 거기 나와 있는 걸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자꾸 퉁치지 마시고 이런 것만 해도 몇 가지 것만 해도 엄한 데는 안 가요. 뭐 꼭 뭐 좋은 답변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말리는 답변은 최소한 안 하니까 뭐 그런 것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예, 지금 시간이 아이고 좀 이 문이 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좀 이렇게 아무 답변을 한 3일 동안 거의 뭐 못하다시피 해서 예, 좀뭐 답변 다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 갈 것 같고 내일 백신 글은 하여간 새벽이라도 해서 먼저 좀 일찍 좀 올릴게요. 또 내일 뭐 시간이 몇 시로 돼 있나요? 백신 그게 9시였나? 9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9시 아무튼 예고 드릴게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유튜브로 8시부터인가요? 예, 8시부터 1시간 정도 예, 그냥 약간 주의사항 점검 약간 요런 정도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좀 강의 뭐 미니 강의처럼 뭐 벼락치기 강의도 좀 뭔가 해볼까 하다가 아유 뭐 괜히 정신사납게 하시는 거 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3, 40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진행 상황이랑 좀 주의할 점, 그 저기 백신 글은 오늘 한 새벽 한 서너 시 될 것 같은데요. 좀 분위기가 이거 정리하면 한 12시 넘을 거고 답변 정리하면 서너 시간 갈 거고 뭐 새벽에 아무튼 간에 아침에 보실 수 있도록 백신 글 올려놓게요. 네. 유튜브 알림, 뭐 알림까지는 왜 합니까? 예, 좀 유튜버도 아닌데 예, 그냥 뭐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튼 오늘 참여해주분들 고생하셨어요. 이따가 잠깐 정리되는 대로 코멘트랑 같이 올릴게요. 어려웠던 힘들었던 경험의 지인 사망 얘기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뭐좀 사적인 거잖아요. 예, 공적자와 사적자와는 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는 입장이라 뭐 하셔서 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뭐 그거 듣고 좋은 평가를 뭐 하겠다 생각이 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굳이 그냥 굳이라고 표현합니다. 굳이. 뭐 김정은 찬양이랑 본진 범죄 경험만 안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상관은 없는데 뭐 그렇게 가성비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뭐 유공자 자녀다, 뭐 가족이다 이런 얘기도 불편하거든요. 괜히 듣기에 뭐 그런 얘기 했다고 점수 더 받을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아이 얘기 이런 거 일부러 하지 마시고 물론 뭐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건 있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거 외에 뭐 좀 약간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기계적인 평가 과정인데 뭐 했다고 뭐 포인트 딸 건 아니고 괜히 부정적인 또 이렇게 뉘앙스를 비치면 좋을 건 없잖아요. 뭐 그런 취지입니다. 또 다른 분이요? 질문 없으신가요? 일주일 피말릴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하시는다는 말이죠. 5분 발표도 조금 다르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뭐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게 조금 가성비가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고시받는 비법은 뭐 저는 모르니까요. K가든 카페 몇 시까지 계시나요? 뭐 여러분 퇴근할 때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가 한 8시 한 40분 정도 있는데요. 예, 그때 되면 K가든도 그 카페도 문 닫아요. 사람 없어갖고. 그거 제가 한 5시 조금 넘으면 쫓겨나는데요. 거기 벤치에 있다가 마지막 번호 나올 때는 저기 뒷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 거기가 그 전시장이라서 전시장 있을 때만 카페나 이게 문을 열거든요. 예, 끝나면 그냥 바로 칼같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구장창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 자체가 한 뭐 5시 정도까지는 카페에 있고 한 5시 넘으면 이제 그 인근 벤치에서 쭉 때리고 있다가 마지막 번호 나올 때쯤 이제 뒤에 가서 기다려서 그래도 마지막 번호 가시는 것까지 보고 늘 귀가를 했습니다. 오전 조인데 끝나고 K가든으로 달려가면 되나요? 달려오지 마시고요. 그냥 걸어오면 5분이면 옵니다. 뒤에서 후기 알려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끝나면 백수들이잖아요. 뭐 지방 쪽 공부하느라고 바쁘시긴 하겠지만 예, 그냥 어디 안 가고 그냥 종일 마지막 날 마지막 타임까지 있으니까요. 뭐 그런 거는 뭐 오셔가지고 예, 환급 커피 환급 이벤트 예, 카드 맡겨놓을 거니까 알아서 그냥 뽑아가시면 돼요. 예, 제가 커피를 대접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싼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대접받는 거.
대접은 비싼 거로 봤습니다. 예. 어디 커피 따위로 대접을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현직 가서 돈 좀 모으신 다음에 나중에 대접하자. 싸게 안 먹는다. 뭐 김영란법 대상자도 아닌데 비싸게 먹어야죠. 그죠? 추천 정책 관련 정책 수얘기는 좀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거 좀 뭐 했다. 그러니까 정색해서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감정 호소하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당연하게. 제가 합격하면 무조건 우수일 텐데 예. 일단 그냥 우수일지 모르는데 후기는 복귀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 기다리다가 다 잊어먹어요. 아름다운 추억만 남고요. 워딩은 기억 안 납니다. 아침에 두근 폭발할까봐 참 예. 흡연하시는 분들이 좀 괴롭죠. 예. 감금되면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야 그런 것만 조금 참으시고 좀 안내 사항이나 주의 사항은 내일 저기 백신 때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다 일일이 뭐 그런 건 있지만 네 몇백 원. 예. 디카페인 없을 것 같은데 럭셔리 커피가 아니고 약간 떡떡한 커피 숍이라서 아무튼 뭐 그거는 자,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물 없어요? 아마 생수병, 생수통 있을 거예요, 안에. 예, 생수병. 예전에 코로나 때는 예, 그 감염 때문에 방역지침 때문에 이제 물이나 이런 거를 비치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생수병 들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생수병 다 있을 겁니다. 예, 큰 통인 거 있잖아요. 종이컵이랑 해가지고. 그래서 뭐 물은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시원하진 않다는 썰이 있습니다. 예, 통만 있어가지고 미지근한 물이라서 조금 그렇더라.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편하게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본인만 신경 안 쓰이시면 돼요. 근데 본인만 튀시면 되게 신경 쓰이실걸요? 신경 안 쓰이자고 본인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비슷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복 뭐 이렇게 뭐 제가 마이 이런 거 입잖아요. 그 전 세계가 이런 거를 포멀 수트로 수트 같은 걸 입는 이유는 불편해가지고 입는 게 아니라요. 남자든 여자든 가장 이걸 입을 때 가장 멋져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각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입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죠? 예. 굳이 없어 보이게 입을 필요는 없어요. 5, 6조 되면 5, 6번 되면 기다리다가 5, 6조가 아니고 번이겠죠? 예, 뭐 글쎄요. 6조가 이제 죽음이기는 하죠. 네. 근데 시간은 금방 잘 간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서 약간 쎄한 느낌은 좀 든다고는 하는데 시간 잘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시간 잘 가더라. 안 갈 줄 알았더니 좀 한숨 좀 주무시고 책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얼중얼 하시면 금방 시간 간다고 해요. 의외로. 상원 과제 개인 지문으로 상원 과제는 바로 걷어 가시면 바로 이렇게 따로 메모지 꺼내놓고 바로 문제 복귀해 놓으셔야죠. 내일 다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예, 뭐 그냥 메모하실 수 있으니까 경험 상원 과제 뭐 경험 과제는 다뭐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 상관없는데 상원 과제는 특히 문제 질문 예, 워딩을 좀 그대로 살려서 좀 예, 이렇게 스샷 머리로 찍어놓고 걷어가면 바로 이제 종이 꺼내놓고 이렇게 복귀해 놔야지 나중에 그 후속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냥 기억할 것 같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이 말이었나 저 말이었나 자꾸 괜히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 좋죠. 내일 것도 다 같이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하셨던 것들은 밤에 약간 최대한 좀 빠르게 두세 시, 한두 시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복귀하는 대로 저기 정리되는 대로 카페에 동일하게 또 올려놓을게요. 또 다른 분들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서너 시간은 그렇게 좀 준비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끝. Recording stopped.